생일이라는 하루를 평범한 하루처럼 대하는 32세의 남성. 그는 연회도 축하도 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 생일은 축제가 아니다. 그는 조용히 지나간다. 외면이 아니라 무심함이다. 내적인 감정은 둔하지 않다. 오히려 맑고 차가운 명료함으로 감정의 파고를 보고 있다. 그는 시간의 흐름을 축하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이 덜 상처하기를 바란다. 융은 말했다. 무의식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생일이라는 상징은 단지 나이를 더하는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상실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순간이다.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축하 대신 침묵을 선택한다. 그것은 축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실을 외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그의 하루는 소란스럽지 않다. 케이크의 촛불 소리, 박수, 축하해라는 외침이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축하가 있다. 자신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허락하는 침묵이다. 우리가 생일이라는 의례 앞에 서면 우리는 흔히 시간을 정복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인정한다. 흐름이 있고 자신이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이 영상은 그가 선택한 길을 함께 걸어보는 여정이다. 당신이 생일에 느꼈던 어색함, 혹은 부담감, 혹은 무감각함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본다. 생일은 단지 하루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나이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존재로서 빛난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시간의 흐름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그는 생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심장이 뛰지도 표정이 바뀌지도 않는다. 기쁨도 거부도 없다. 그저 중립이다. 그리고 그 중립은 그에게 방어다. 정서적 평온이라는 갑옷, 융은 말했다. 외부 자극은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잃는다. 세상의 상징은 이제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 박수도 케이크도 축하의 말도 그의 내면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일까? 그는 고장난 것이 아니다. 그는 다친 것도 아니다. 그는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 말 없는 무표정은 거절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는 시간의 흐름과 대면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것을 관망한다. 사람들은 소리로 상처를 감춘다. 그는 침묵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생일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감정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단어로부터 거리를 둔다. 그것이 그에게 평화를 준다. 그의 침묵은 무감각이 아니라 선택된 평온함이다. 외부의 상징이 힘을 잃을 때 내면은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다. 기억은 있다. 어릴 적 생일에 느꼈던 설렘, 촛불을 끄며 속삭이던 소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공허한 반복이 되었다. 박수는 여전히 있지만 감동은 없다. 선물은 있지만 의미는 빠져 있다. 그에게 생일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연극이다. 융은 말한다. 진정한 자아는 형식적인 틀 안에서 질식한다고. 개인의 진실은 정해진 의례 안에 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일찍이 눈치챘다. 그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기쁨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쁨은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일 축하해요라는 말이 익숙한 각본처럼 느껴질 때 그는 진심이 없는 의식의 피로를 느낀다. 그는 이제 진심 없는 웃음 대신 조용한 자각을 택한다. 의례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진짜 자기는 진짜 순간에서만 깨어날 수 있다. 그는 박수를 거절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박수가 자신을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말한다. 한 해 더 살았다는 것을 축하해야죠. 그러나 그의 내면은 대답한다. 나는 단지 더 살았을 뿐이다. 더 깊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외면적인 축하를 거절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에 기대지 않을 뿐이다. 윤근 무의식의 과잉 자극이 인간의 자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걸 안다. 세상의 환호, 의례, 박수, 갈채는 때로 자기 감각을 마비시킨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한다. 박수를 거절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 없이도 온전할 수 있음을 선택함으로써. 생일의 소란에서 빠져나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는다. 이 침묵은 그저 조용함이 아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선언이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반응으로 내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의 거절은 냉담함이 아니라 내면의 경계 그리기다. 외부의 소란이 내면의 평정을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 세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따른다. 박수가 없는 방 안에서도 그는 존재한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가 거절하는 것은 축하가 아니라 진정성 없는 동참이다. 그에게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깊이 감정된 경계다. 그는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단지 선택적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정지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에게 생일은 느껴야 할 날이 아니다. 그날은 느끼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날이다. 그것은 억제가 아니다. 그것은 훈련된 감정적 절제다. 융은 말했다. 무의식이 너무 많이 흘러들면 자아는 무너진다. 그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어린 시절의 과잉 기대, 청소년기의 과잉 감정, 성인의 불필요한 극적 표현들, 그 모든 것이 그를 지치게 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안다. 아니, 감정을 앞서서 관리하는 법을 안다.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그것이 지나치게 증폭되기 전에 그는 한 발짝 물러선다. 그의 침묵은 차단이 아니라 예방이다. 마치 감정이라는 강물이 넘치기 전에 둑을 세우는 것처럼 그는 자신 안의 흐름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차갑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선택된 온도다. 그의 내부는 살아있다. 단지 소란을 피할 뿐이다. 그는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있다. 다만 그 느낌을 자기 타이밍에 맞게 꺼내고 싶을 뿐이다. 융은 그것을 그림자의 조율이라 불렀다. 내면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리듬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 그에게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숨결이다. 조용하고 지속적인 그의 존재를 지탱하는 리듬. 그리고 생일은 그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한 날일 뿐이다. 그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거절할 뿐이다. 달력 위에 표시된 숫자는 그에게 특별하지 않다. 365일 중 하나일 뿐. 케이크가 없다고 해서 잊힌 것이 아니다. 축하가 없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는 그 의미를 다시 쓴 것이다. 생일은 그에게 더 이상 출발점이 아니다. 오히려 한 번의 작별이다. 하나의 시간이 저물고 또 하나의 시간 앞에 조용히 선다. 그는 그날의 의미를 강요하지 않는다. 시간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을 포장하지는 않는다. 융은 말했다. 인간은 상징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러나 그는 질문한다.
어떤 상징은 오히려 나를 가두지 않는가? 생일이라는 상징은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압박이 되었다. 지금쯤은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왜 이룬 게 이렇게 없지? 그런 내면의 속삭임이 그에게 생일을 무거운 거울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그 날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그 날짜가 삶을 규정하지 않도록. 대신 그는 매일을 똑같이 살아간다. 집중하고 감각하며 조용히. 시간은 직선이 아니다. 그에게 시간은 파도다. 밀려왔다 밀려가고 다시 돌아오는 흐름. 그는 날짜를 쫓지 않는다. 날짜가 그를 정의하지도 않는다. 그는 숫자 대신 지금이 순간의 감각을 기억한다. 생일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날만 의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색한 것이다. 그는 오늘을 산다. 그리고 그 오늘이 반복될수록 삶은 더 이상 생일의 숫자에 묶이지 않는다. 그에게 진짜 시간은 숫자가 아닌 존재의 진폭이다. 그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낭비하지 않는다. 융근 말했다. 상징이 무의식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잃고 가면이 된다고. 그에게 생일이라는 상징은 이제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그날은 더 이상 삶의 깊이를 일깨우는 날이 아니다. 오히려 과잉 자극의 날, 타인의 기대가 그의 내면을 침범하려는 날이다. 그래서 그는 선택한다. 감정의 문을 반쯤만 열어두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느끼되 다 반응하지 않는다. 느낀다고 해서 표현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에게는 정서적 절제력이라는 또 하나의 감각기관이 있다. 그의 친구들은 말한다. 넌 왜 이렇게 무심하니? 그러나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의 내면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감정은 무한하지 않다. 그의 감정은 소중한 자원이다. 한번 흘러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그의 차분함은 둔함이 아니다. 그것은 연습된 균형이다. 삶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지진계. 그는 안다. 감정이 많을수록 감당해야 할 것도 많다는 것을. 그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감정에 휩쓸리며 사는 것을 거절할 뿐이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부 상징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속도 안에서 그는 더 깊이 느끼고 더 정확히 존재한다. 그는 나이를 셈하지 않는다. 대신 잃어버린 것을 헤아린다. 한 학기가 더해질 때마다 그는 더 적게 기대하고 더 적게 바란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과의 화해다. 융근 말했다. 진정한 성숙은 환상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환상이 죽어야 비로소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다고. 그에게 생일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니다. 그것은 낡은 환상을 조용히 묻는 날이다. 그는 더 이상 시작에 흥분하지 않는다. 새로운 해, 새로운 다짐, 새로운 목표.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흥분은 짧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을 그는 안다. 그는 알고 있다. 모든 새로움은 낡음으로 가는 길목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변화보다 통합을 선택한다. 밖으로 향하는 열정보다 안으로 깊어지는 침묵의 성장을 택한다. 이제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돌아가 천천히 말한다. 우리는 이제 환상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어. 그래야 비로소 나 자신이 될 수 있어. 그의 생일은 더 이상 축하의 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장례식이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자아의 일부분을 떠나보내는 조용한 작별이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여정이라 불렀다. 무의식의 그림자와 싸우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 환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끝을 깨달음의 문으로 바꾸는 것. 그는 오늘 또 하나의 해를 떠나보내며 깨닫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수용이야말로 진짜 자기 통합의 시작이다. 그의 침묵은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자유의 표현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입장을 밝힌다. 그는 축하를 거절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에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이다. 그는 더 이상 생일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억지로 웃고 싶지 않다.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는 침묵을 택한다. 융은 자아가 진짜로 깨어날 때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벗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가면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벗어냈다. 그의 침묵은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정직함이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조용해?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존재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맞춰 살지 않아. 그에게 생일을 거절하는 행위는 삶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얕은 축제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알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참여에 있지 않다. 자유는 선택의 권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다.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무대에 서는 대신 무대를 내려오는 것을. 이 침묵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저항이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이다. 융은 썼다. 자기 자신이 되는 대가는 외로움이다. 하지만 그 외로움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함께 있게 된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축하받지 않아도 괜찮다.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진짜 자유를 느낀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상태다. 이제 조용히 끝난다. 촛불도 노래도 박수도 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가장 온전한 생일을 맞이한다. 그에게 축하란 타인의 인정을 향한 요청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조용한 수긍기다. 더 이상 그 어떤 외부의 박수도 필요하지 않다. 그는 자기 내면의 박동만으로도 충분하다. 융은 말했다. 진정한 성숙은 자아와 그림자, 빛과 어둠, 환호와 고요를 모두 하나로 품는 것이라고. 그는 이제 이해한다. 생일이란 단지 한 해를 더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안의 대립을 통합하는 또 하나의 기회다. 그는 삶이 단선이 아님을 안다. 앞을 향한 직선이 아니라 안으로 깊어지는 나선. 해마다 반복되는 날짜 위에서 그는 더 깊은 차원의 존재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그는 묻지 않는다. 왜 아무도 나를 축하하지 않는가? 대신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조용하고 충만하게. 그는 더 이상 생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 그는 매일을 생일처럼 살아간다. 감정의 낭비 없이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로.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이제 관중 없이 춤춘다. 조용한 방 안에서 박수 없는 순간 속에서. 그리고 그 고요가 가장 진실한 생일의 선물이 된다. 그는 이제 알고 있다. 조용함은 부족이 아니라 넘침이다. 고요함은 빔이 아닌 충만. 그는 생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롭게 써 내려간 것이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그는 오늘도 조용히 존재한다.
감사하되 과시하지 않고 기뻐하되 외치지 않는다. 그 침묵이야말로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축복이다. 그러나 이 고요함에 도달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내면의 전쟁을 겪었을까.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보지만 그 침묵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보지 못한다. 20대에 그는 달랐다. 생일이 오면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불안의 소리가 있었다. 또 한 해가 지났는데 나는 무엇을 이뤘는가?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고 승진하고 집을 사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막막함. 그때의 생일은 축제가 아니라 심판대였다. 자신을 향한 냉혹한 평가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 이전에 찾아오는 전조라고 보았다.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의 기준과 자신의 내면이 진짜로 원하는 것 사이의 괴리. 그 간극이 클수록 생일은 더 고통스러운 날이 된다. 왜냐하면 생일은 거짓말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발가벗겨진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압박이 온다. 이제는 해야 하지 않나. 이제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 목소리는 생일 케이크의 촛불보다 더 밝게 내면을 비춘다. 그는 그 시절을 기억한다. 생일 전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짚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그리고 생일 당일이 되면 억지로 웃으며 축하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그러나 그 문자를 보내는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융은 이런 상태를 페르소나의 과잉이라고 불렀다. 사회적 가면이 너무 두꺼워져서 진짜 얼굴을 잊어버린 상태. 생일에 행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감사해야 한다는 암묵적 압력,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 그 모든 것이 페르소나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페르소나 뒤에 숨은 진짜 자아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 목소리를 잃어간다.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에게 전환점이 있었다. 29 새 생일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다. 케이크가 있었고 선물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느꼈다. 깊은 공허함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생일이라는 의례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라는 개념을 축하하고 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나는 여기에 없다. 내가 사라져도 이 파티는 계속될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랜 시간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니? 파티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렇다면 무엇이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그냥 숨 쉬고 있고 싶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너무나 진실했다. 윤기라면 이것을 내면의 자기, 셀프의 목소리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30세 생일에 그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했다. 점심은 혼자 먹었고 오후에는 책을 읽었다. 저녁이 되자 몇몇 친구들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다. 그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생일의 편안함을 느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다. 특별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다. 그는 그냥 존재했다. 31, 새 생일도 비슷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32, 새가 되었다. 그는 이제 생일을 대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완전히 확립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재정이다. 생일은 더 이상 성취를 점검하는 날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조용히 인정하는 날이다. 나는 여기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수용이라고 불렀다. 조건 없는 자기 긍정.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인식. 그러나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머니는 전화로 물으신다. 생일인데 왜 집에 안 오니? 친구들은 메시지를 보낸다. 올해는 뭐 할 거야? 우리 모일까? 그때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괜찮아. 나는 조용히 보낼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섭섭해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같은 태도를 유지하자 사람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 가족의 바람, 친구들의 우려,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특정한 틀 안에 가두려 한다. 생일은 축하해야 한다. 행복해 보여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이런 당위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진실을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나를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이제 생일을 맞이하며 다른 질문을 던진다. 이번 해에 나는 얼마나 나 자신에게 솔직했는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었는가?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내적 평화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이런 질문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남들에게 자랑할 수도 없다. SNS에 올릴 수도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이 진짜 성장의 척도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진행 정도다. 그리고 그는 깨닫는다. 생일을 평범하게 대한다는 것은 삶을 평범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매일을 특별하게 살기 때문에 특정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는 1월 15일도, 3월 22일도, 9월 8일도 모두 같은 태도로 산다. 깨어있으려 노력하고 진실하려 애쓰고 자신에게 솔직하려 한다. 그렇게 살다 보니 굳이 생일이라는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윤은 이것을 일상의 신성함이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른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다면 특정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모든 날이 축복이라면 굳이 한 날을 축제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는 이제 그것을 안다. 그의 삶은 365일의 조용한 축하다. 박수 없는 무대, 관객 없는 공연. 그러나 가장 진실한 표현. 저녁이 되어 그는 창가에 앉는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어디선가 생일 축하 노래가 들려온다. 아마 이 건물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미소 짓는다. 그들의 기쁨을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온전히 자기 자신이다. 윤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외롭지만 진실합니다. 밤이 깊어간다. 32세의 첫날이 저물어간다. 내일이 되면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신으로 존재할 것이다. 생일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박수 없이도 빛나는 존재로, 축하 없이도 의미 있는 하루하루로.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롭다.